2012년 어느 날 저녁, 이창시의 골동품 가게에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든 그들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왕창평을 쓰러뜨린 후 구석으로 끌고 가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듯한 고함을 지르다 칼을 꺼내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창평을 쓰러뜨린 남성이 달아나려 하자 문 앞에 있던 공범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한 후 성이 차지 않은 듯 그의 칼을 빼앗아 다시 창평에게 달려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상가 골목에 울려 퍼지자 건너편 상점 직원들은 도로로 나와 고개만 내밀고 구경만 할 뿐 곧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동품 가게에 출근한 직원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네? 누가 먼저 했나? 여직원은 이른 아침이라 불이 켜져 있지 않아야 하는데 불이 켜져 있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바닥에 덩치 큰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는 마치 사장과 비슷한 체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피로 가득한 바닥을 보며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동산내로 공야 선반인데요. 여기 골동품 사장님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2012년 11월 26일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이창시 공안국은 현장에 출동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왕창핑, 올해 44세인 후베이성 인청 출신인 골동품 상점 사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침 도난 방지를 위해 상점 내부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2명의 용의자가 상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했는데 한 명은 청바지 차림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검은색 모자를 썼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가발을 쓰고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전신을 가린 2 사람의 복장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경찰은 강도들의 행동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골동품점에는 수십억에서 수천만 원을 하는 골동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원한 관계나 금전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내에게 물어보기 위해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왕창핑의 아내 양위타오가 골동품점에 도착하자 그녀는 시신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예. 날 두고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건데? 그놈의 성질머리 못 버리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남편이 다혈질이셨나 봅니다. 다혈질이다 마다요. 욱하는 성질에 툭하면 술 처먹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아주 그냥 상종 못할 인간이라니까요. 남편분이 집에서도 폭력적이셨나요? 그 인간 집에 안 들어온 지 2년도 넘었어요. 평소에 남편분을 그 인간으로 부르시나 봐요. 네. 그 인간을 그 인간으로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그래도 보통 자기, 여보, 오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사 양반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고 날 기집질해.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남편 좋아할 와이프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답니까?
처갓집에서 빌려간 돈만 5억이 넘는다고요. 이놈의 골동품 가게도 맨날 적자고요. 그럼 남편분이 평소에 원한 살만한 분이 많았겠군요. 그건 그렇고,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남편분이 사망하던 날 복면 쓴 강도들이 들어와 범행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위타오에게 전날 범행 영상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오는 사람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몸 전체를 가려서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질도 그렇고요. 빙영사는 영상을 강도가 들이닥치기 조금 전으로 돌리며 여기에 서 있으신 여자분 보이시죠? 이 분이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데 자꾸 눈치를 보면서 가게 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이 여자분이 나가고 강도가 바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거 장티엔인데? 장티엔은 남편 집안 사촌 여동생이에요. 회사 경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영상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왕칭핑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창핑의 핸드폰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와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장팅팅이라는 여성을 찾아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엊그제만 해도 통화했는데. 골동품 가게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셨나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사람이 팅팅 씨던데요. 그녀는 창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으며 저희는 만난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 사모님 결혼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남편도 있고 아이도 둘 있어. 그럼 남편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아내분이 바람 피우는 거 말이에요. 네. 남편도 알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창피는 술만 마시면 다혈질로 변하는데 같이 술 마시던 그날 술에 취해서 저를 구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지 뭐예요. 그때 응급실로 실려가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럼 남편분이 보복하려고 했겠네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경찰은 팅팅의 남편을 뒷조사했으나 그는 평범한 직장인에 규칙적인 시간에 퇴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건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경찰은 창평의 핸드폰 통화 기록 중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하고 그 여성들을 찾아가 용의자로 의심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의 진술에 따르면 창평은 또 다른 내연녀가 10여 명 있었고 매달 그녀들에게 용돈 겸 생활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주며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친분이 많았다는 여성
샤오후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설마 그 대머리가 오빠를 죽였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자주 가는 도박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밑장빼기를 하다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그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잡히면 죽인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도망갔는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은 창평이 사망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내이며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었는데 자녀들은 해외 유학 중이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큰 욕심은 없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인근 CCTV를 조사하던 경찰은 강도들이 창평을 살해하고 나간 뒤 인근 도로변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확인하고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은 후 우치아로 2번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저 혹시 황식린 씨? 예. 제가 그렇습니다만. 같이 서로 가시죠. 이 방 안에 저 우센진 씨도 같이 있죠. 2012년 12월 2일 경찰은 황식린과 저우센진을 체포하고 취조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번 일을 사주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인과는 조금도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주를 받고 사람을 해친 겁니까? 예.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자분이었어요. 전화기 좀 줘보세요. 경찰은 황 씨의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 장틴징이라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진범을 잡아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건을 의뢰받았다냐? 아 진짜 재수없으려니까. 저도 친구한테 남편을 제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사람들을 고용한 거라고요. 저는 수수료로 1,5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남편이라면 왕씨 부인 양이타오를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왜요? 조사할 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던데. 짜증나. 2004년이었어요. 골동품이라는 게 가격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서 왕씨가 그날 그림 한 점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더니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한두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이 그래 내녀가 몇 명인데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았어요. 아이 그렇게 색을 빠치다가 왕씨 껍질 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걸요? 돼지 같은 놈이 몸에 좋다는 건 얼마나 처먹는지. 공진단에 청심한 정력이 좋다는 건 뱀이고 쥐내고 다 처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왜 이런 일에 끼어들게 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에
청부업자들을 알아봤거든요. 그때 황 씨하고 정우센진 씨를 알게 됐죠. (2011년 6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양칭페이는 친구 장틴쟁을 찾아가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녀도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킬러를 알아놓았던 터라 이번 기회에 같이 공유하자며 킬러들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커피숍 문이 열리며 두 남성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락 주신 분인가요? 네, 제가 연락드렸어. 샹린과 저우는 의자에 앉으며 일단 착수금을 2억 현찰로 주시고요. 나머지 잔금 2억은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 사건은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칭이 착수금 2억을 현금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자, 이거 받으시고요. 바로 처리해주세요. 샹린 일당은 그녀가 권해준 돈과 왕씨의 인적사항을 집어들고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황샹린과 저우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이런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그들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야, 이게 된다고? 그거 봐봐. 이게 된다니까. 그러다고 너는 그 돈 덥석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남편은 못 죽이면 어떡하려고? 형도 참 내 말 잘 들어봐. 일단 착수금 받았지. 이 돈 가지고 일단 복권이 사. 그래서 만약 복권이 맞으면 당첨금이 얼마야? 10억이잖아. 그렇지. 그럼 그 돈 다시 돌려주고 의뢰받은 사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 죽일 일도 없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하냐? 야야, 너 머리 진짜 좋다. 그 좋은 머리로 왜 공부를 하는 거냐? 엄마가 안 가르쳤어? 아 진짜 이 선남자. 거기서 가족이가 나오는데 야. 그러나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된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던 그들의 계획은 조금씩 틀어지고 말았는데 5주로 나누어 구매한 복권은 하나도 당첨이 안 되어 원금을 완전히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야, 돈 돌려준다면서 받은 돈 다 탕진해버리는데 우리 어떡하냐? 형,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럼 죽여버리고 잔금 받자. 야, 너 미쳤어? 돈 사기 주는 거하고 이 사람 죽이는 거 차원이 다르라고. 그리고 우리 무기도 없잖아. 왜 없어? 석궁 있잖아. 석궁? 그걸 어떡하려고? 영화 보면 그걸로 사람 죽이고 가던데.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라고. 얼마 후 2011년 11월 어느 날 장핑을 미행하던 두 사람은 주차장에 숨어 장핑을 향해 석궁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장핑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쓰러졌고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두 사람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양창페이는 남편이 화살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찾아갔는데 당신들 이 사람 죽여본 거 맞아? 당신들 쳤자지? 참,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이쪽 분야에선 전문가요.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석궁으로 사람을 쏴? 그런 걸로 쏴서 사람이 죽겠냐고. 지금 남편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나만 의심받게 됐잖아. 그럼 나머지 잔금 주셔. 그 돈 가지고 권총 사서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까. 당신 그 말 정말이지? 나이야 진짜 이 석궁만 살았나. 징페이는
그들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했고 황씨 일당은 그 돈으로 권총을 구입해 골동품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던 여직원이 빨리 퇴근하지 않자 그들은 상점 앞을 한참 동안 서성여야만 했는데 여직원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제서야 상점에 혼자 있는 왕 씨를 살해했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이창시 법원은 남편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양칭페이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황샹린과 자우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